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윤준 전 서울고등법원장, 저도 아주 감명 깊게 그분의 이임사를 읽어봤습니다. 신문에 쭉 이임사 내용 전문도 나오고 했는데 참 훌륭한 분. 이분은 우리들 시대는 잘 압니다.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드님입니다. 윤관, 아주 훌륭한 대법원장의 아드님이었습니다. 이 아드님이 서울고등법원장을 끝으로 퇴임을 하면서 퇴임사가 아주 시의적절했습니다. 이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를 예를 들면서 법원도 스스로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 신뢰가 무너졌지 않느냐 지금. 법원 난입도 이걸 난입한 난동자들을 갖다가 탓하는 것보다 우선 법원도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이런 아주 엄중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 겁니다. 이 퇴임사가 지금 국민들에게 가슴에 얼얼얼얼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런 분이 사법의 수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다음에 5년 뒤에 이제 대법원장이 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윤준 전 서울고등법원장 그 인터뷰를 조선일보가 한 것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 퇴임사가 지금 전 국민들의 화제가 되고 있고, 더더욱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을 심판하는데 불공정, 그다음에 정치적 편향, 이 두 가지 문제, 바로 윤준 대법원장이 재판은 공정하게, 첫째, 두 번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될 것, 이 두 개를 다 어기고 있는, 지 맘대로 하고 있는 문형배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를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제, 그때 지난 7일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임을 하면서 이임사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걸 비교를 하면서 환호를 한 겁니다. 비교하면서 환호를 한 겁니다. 때마침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도 있었죠. 거기에서 하은경이라는 이 판사가 15줄짜리 대통령을 체포영장하는 걸 만들어낸 그자가 과연 판사인가? 15글자가 판사인가?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그렇게 간단한가? 근거, 조항, 조건 아무것도 없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어가지고 체포한다. 그래. 대통령이 무슨 증거인멸이 할 거 있냐. 다 끝났는데 다른 사람들 거 다 끝났는데 무슨 증거인멸이야. 그때 법원장이 누구냐. 그때 법원장이 누구겠습니까. 정계선. 네. 지금 헌법재판관,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킨, 탄핵에 공을 쳐서 파면하고 도장 찍은 사람. 아니, 하루 근무한 사람이 뭐가 잘못했다는 거, 뭐가 중대한 이게 있을 게니까 줄줄이 파면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엉터리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이진숙 판단한 거, 이 좌파들이 4명이서 줄줄이 짜라락 해가지고 딴딴딴딴딴 파면 한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근무한 분을 어떻게 파면을 시킬 수 있지? 뭘 잘못했는데 반혁명을 했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반혁명군 사령관을 했습니까? 법원 난입 사태도 예를 들고 이걸 보면서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원도 스스로 돌아봐라. 이게 바로 문형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그때 문형배가 아주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이런 모습으로 의도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딱 보더라도 저건 벌써 정해놨구나. 저건 벌써 대통령을 파면시키기로 정해놨구나 하고 느낄 정도의 감도들이
변론기일한데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아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법 신뢰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더 큽니다. 누구? 바로 문영배에 대한. 문영배는 나중에 좀 이따 제가 한번 얘기를 두 번째 할 거고요. 이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했더라면 감히 그런 일들이 이 서부 법원에 일어날 그런 난동 사태가 감히 일어나질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퇴임한 윤준 전 서울고등법원장 퇴임사가 이 법원 안팎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판사 대부분이 엄벌, 재발 방지 뭐 이것만 외치고 있을 때 딱 그때 법원의 자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화제 만발했습니다. 윤 전 고등법원장은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까닭으로 정치 편향적인 법관 인사를 지목했습니다. 정치 편향적 법관 인사. 정치 편향적 법관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법입니다. 그리고 극좌파들. 그런 자들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합치되는 사람들이 법관들이 대다수인데 법관 인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우리법들이 이게 지금 이 잔재들입니다. 일종의 이 김명수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 씨앗들이 우리법, 국제인권법 이자들이 조직을 차지하고 중요한 데 가가지고 재판을 할 때 그냥 그대로 박살을 내버리는 죄가 있는 것을 무죄로 만들어버리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이 우리법의 이 특징을 국민들이 혐오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35년간 법관 생활을 마친 윤 전 고법원장을 조선일보의 그 법조기자 양은경 기자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면서 기자인데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죠. 이분이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자가. 윤 전 고법원장은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까닭으로 정치 편향적 법관 인사 아까 얘기했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도 엄밀히 따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사법부 불신에서 초래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예를 들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를 엄벌에 처하고 빨리빨리 재판을 하고 1년, 2년, 3년 끌지 말고 빨리빨리 해서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을 재판을 빨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된 사람을 무죄로 하고 이래 놓으니까 이 사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방탄을 한 사람 아닙니까? 방탄을 한참 하고 있는데 사법부에 체포동의안이 한번 딱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었습니다. 그래서 딱 앞에 섰는데 그때 판사 유창훈 판사죠. 유창훈. 이런 판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창훈.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위증교사는 소명이 되었다. 위증교사는 소명이 되었다. 이 영장판사입니다. 영장판사. 이 구속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구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소명이 됐잖아요. 위증교사가 소명이 되었다면 범죄가 소명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줄줄이 해가지고 한참 가더니 막판에 가가지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당대표니까 도망갈 의료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증거인멸은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도망이 안 가겠죠. 도망이야. 안 가겠지만 증거인멸. 그래 풀어줬어요. 그때 법대로 그대로 한 대로 했으면은 이 세상이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이 유창훈 판사라는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은 역사에 남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윤관 전 대법원장 아드님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퇴임하면서 그 퇴임사가 화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퇴임사가 화제입니다. 왜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특정한 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보기 어렵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현상인데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것이 판사 성향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팽배할 때부터 신뢰가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법이 보세요. 판결이 딱 나왔을 때 그것이 판사 성향에 좌우된다. 이게 무죄가 되려면 우리 법에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판사 성향에 좌우된다. 보통 판사들 그 판사들이 진짜 판사들이거든요. 보통 판사들이. 그런데 이 보통 판사가 아니고 특정 성향 우리법이라든가 국제인권법이라든가 극좌파로 이름이 나 있는 이 사람들이라든가 그거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법들이 극좌파들입니다. 네. 자, 이런 사람들이 판결 나온 거 보면 아주 예상치 않게 나오거든요. 유죄가 무죄가 돼버리고 무죄가 유죄 돼버리고 이게 뭡니까? 이걸 국민들이 하루 이틀 학습을 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신뢰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윤 고등법원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판결이 왜 판사 성향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이 좌든 우든 치우친 성향의 인사들을 가리지 않고 주요 직책에 앉혔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법원 판결을 판사들이 편향된 결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 부분을 수정하고 미국처럼 판사를 종신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특이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판사를 종신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 부분을 그냥 대통령이 김명수를 임명했잖아요. 문재인이가.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의 사법의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김명수가 그때 춘천지방법원장이에요. 법원 중에서도 제일 꽁지 법원장이야. 제일 밑에 법원 랭크를 뭐 특별히 할 수는 없지만 춘천지법원장이 각 지법원 전국 지법원장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막내예요. 그것을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사람을 떡 대법원장을 지명을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평이 있는 사람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런 노래가 있죠. 그런 사람을 법원장 해놨으니까 또 쇼는 또 얼마나 잘해요. 아, 내가 걸어서 가겠다고 내 열차를 타고 간다. 그리고 딱 걸어서 출근한다 하면서 개펌을 잡더니 대한민국 사법부를 갖다가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자기한테 그 충성을 다했던 임성근 부장판사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거짓말 들통이 났죠. 그리고 탄핵판에다가 던졌지 않습니까?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런 유치하고 치사한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역사를 전부 다 뒤집어 놨다. 얼마나 우리 대법원의 역사가 훌륭합니까?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그 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훌륭한 분 없어요. 근래 대법원장 중에서 인품이라든가 품격, 법률 지식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훌륭한 조용한 법관이었습니다. 그분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그분을 갖다가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웃기는 짓들을 했어요. 정치 대법원장 김명수가 바로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100몇 건으로 그냥 완전히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했지만 다 무죄가 나왔지만 말이죠. 김명수 문재인 때문에 이 사법의 흑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때문에 지금 문영배가 길을 쓰고 있고 문영배가 문재인 때 임명된 자 이미선이하고 두 자 아닙니까? 우리 법들 다 내놓고 이 자들이 바로 사법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사법의 초토화. 지금 그자가 대통령 심판을 하고 있으니 이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심판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인용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용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을 국민들이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이제 극좌파들의 그런 사고방식은 대통령은 안 됩니다. 대통령이 옥중에서 지금 52%가 됐죠.
이게 뭐냐? 골든 크로스 50%를 지나면 절대로 불계승입니다. 불계승. 계산 안 하고 이기는 겁니다. 예. 불계승이에요. 우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법관 13명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치지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도 추천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하지만 임명권은 모두 대통령께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건 참 말하기가 곤란하죠. 윤준 고등법원장 입장에서도.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란거리가 된 판사들은 우리법, 인권법 안에서도 극히 일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논란이 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별난 자들이다 이겁니다. 우리법이라고 다 국제인권법이라고 다 그거 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고 특히 그 모임 소속이라고 해서 어떤 판결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니까 그렇게 딱 지명은 할 수 없고 극히 일부들 우리법, 인권법 예를 들면 문영배 같은 자들, 이미성 같은 자들 정계승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문제인 것이지 일부가 전부 다 고약한 그런 일부가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법이라든가 인권법 사람들은 괜찮다는 일반화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모습에서 그러면 결국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은 바로 논란거리가 된 판사들 아닙니까? 예. 이거는 우리법, 인권법 안에서 극히 일부에 들어가는 중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화 시키기는 뭐 하다. 논란거리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당히 우리가 알아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퇴임사에서 서부지법 사태를 사법부 신뢰 문제로 본 이유가 뭡니까? 딱 하니까 1990년 법관이 된 이후에 판사를 찾겠다면서 판사실에 들어가서 집 밟는 일은 처음이었다. 판사를 찾겠다면서 판사실에 들어가서 집 밟는 일은 처음이었다. 엄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사태를 조장한 면도 있지 않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특정 판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년 이상 서서히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 탓이 크다. 일부 국민은 폭도가 법원에 쳐들어갈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했을 것이다. 법원 스스로 돌아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이 윤 전 고등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거는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부 불신의 산물인 측면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법부가 이재명이란 사람 예를 들면 범법에 문제가 있으면 자, 그 사람은 12개 혐의가 있고 8개의 사건이 있고 5개 지금 재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재판이 왜 지연되느냐 이거야. 사법부가 왜 그 사람 거는 그렇게 늦어야 되고 판결이 안 돼야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 판결한 검사들은 왜 줄 탄핵을 시키느냐. 그럼 사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딱 재판을 빨리빨리 해서 유죄를 딱 때려가지고 감방에 쳐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으로서 법에 의해서 그대로 봐주지 말고 액면 그대로 다 심판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계엄의 본질 중 하나가 사법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계엄의 본질 중 하나가 사법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대통령 스스로 법원 선관위를 믿지 않고 계엄을 한 것 아니냐 이거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법원을 믿습니까? 어떻게 헌법재판소를 믿습니까? 그래서 고쳐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쳐보겠다고. 이거가 바로 사법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사법부 불신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관위를 믿지 않고 왜 계엄을 한 것 아니냐 이거야. 선관위를 왜 못 믿겠느냐 이거야. 못 믿을 짓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서 법원에 있던 사람으로서 참 비감하다, 슬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전임 대법원장 시절 문제되는 판결이 있었다고 해도 법원 스스로가 제자리를 찾게 해줘야지 계엄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됐다 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뭐냐. 사법이 그만큼 사법부의 불신의 산물이 그렇다 이런 얘기야. 사법부가 예를 들면 이재명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까 위증교사 유창훈 판사가 구속을 안 시킨 거. 구속 수사가 됐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위증교사는 소명되었다. 판단됐다 이거야. 죄는 있다. 그러나 당 대표니까 봐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판결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유창훈 판사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를 완전히 기록할 겁니다. 김동연 판사도 기록합니다. 무죄 때리고 달라 뺀 자. 예, 기록됩니다. 김동연 그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고들 얘기합니다. 사회적 사건에서 판사를 원망한 사람들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판사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는 이 근래입니다. 특히 우리 법을 중심으로 이재명 좌편향을 중심으로 해서 봐주기. 왜 그럴까요? 돌이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은 조국 혁신당 대표 입시비리 사건 판결을 5년 만에 확정했습니다. 5년 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5년이 넘어서야 항소심을 겨우 끝냈는데 이게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난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 판사들을 한번 쫙 면면히 보라 이거예요. 김명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광주 고검장으로 갔다 이거예요. 나옵니다 그게. 이게 다 언론에 난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 지연 논란의 대표적 사례 아니냐 이거예요. 5년이 넘어서야 항소심을 겨우 끝내고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18년 선거법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 측과 재판 거래를 한 거 이거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수사도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자를 갖다가 모델 케이스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딱 심판이 돼야 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수사만 받고 있는 겁니다. 재판도 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최근에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법관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관 윤리 강령에 위배된 행동으로 법관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게 한다면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 자, 문영배 헌재 소장에 대한 신랄한 비판입니다. 이자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 심판을 어떻게 이자를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재명하고 지금 절친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이재명이 SNS에다 던져가지고 문영배한테 부인 잘 계시냐 하고 이렇게 안부를 물을 정도 같으면 부인 안부를 물을 정도 같으면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닌데 이런 이해관계가 있고 또 연수원 시절에 이재명하고 문영배하고 정성호 이재명의 좌장이라는 이 사람 서있어 노동법 같이 특별히 공부를 또 하고 그 노동법 학교도 다니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 아주 저 유엔군에 대해서 왜 유엔군이 여기 대한민국에 왔느냐 북한에 징계가려고 왔느냐 헛소리를 하지 않나 아주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노암 촘스키를 좋아한다느니 무슨 김어준이 팔로우하고 김재동이 팔로우하고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까득까득합니다. 아무리 SNS를 지우고 해도 캡처한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자가 대통령 심판을 하면서 며칠 전에 여러분 대통령께서 내 증인 3분간만 좀 시간 주세요. 얘기 좀 할 게 있습니다. 하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재판 끝내겠습니다. 이러고 한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문형배입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정말 이 억울함을 이제 전부 국민들이 알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다 전말을 다 알게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머리끝까지 달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대로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 이재명이하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다 들어주고 우리 이쪽에서 대통령이 저 변호인 측이 부탁하는 것 또는 의견을 내는 거는 무조건 기각이야. 무조건 기각이야. 이런 헌법재판소를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탄핵심판,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렇게 빨리 막 지나간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제 비판이 시작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기자가 공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진영이든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관 개인의 편향성 때문이라고 재단하지 말았으면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법원을 안 믿으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겠나. 역으로 법원을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법관들이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이건 법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됐지만 사실 국민들 정서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말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분명한 것은 이 우리법 연구의 문형배는 잘못됐습니다. 이해 충돌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 법관의 기본 태도가 틀려먹었고 그리고 편협하게 지금 윤 대통령 측을 전부 다 기각을 다 해버리고 요청하면 기각, 기일도 기각. 아니 체포된 날도 말이죠. 체포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포가 돼준 거죠. 내려와서 스스로 차에 탔습니다. 네. 그 점도 대통령 참 훌륭한 부분입니다. 자, 경찰도 내 국민이요. 경호처도 내 국민이요. 모두가 내 국민들인데 내가 나갈게. 내가 체포당해 주지 하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 체포당한 날 이 변론 기일이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에 있어서 좀 연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 이거야. 이미선이가 노굿. 이미선이가 노한 게 아니고 문형배가 노한 거예요. 우리 법이 노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법원은 국민에게 신뢰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선친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실 때와 비교해 보면 그때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입니다. 신뢰가 깊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법관 재직 시절 중앙선관위원장도 하셨는데 선거관리도 엄정하게 해서 인기도 많으셨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으로 대법원장도 하고 여러 가지 사법개혁도 하신 것이다. 이 호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도 하고 여러 가지 사법개혁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 전 고법원장은 고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입니다. 윤 전 대법원장은 1993년에서부터 99년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 심사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제를 도입했습니다. 대법원장실에 걸려있던 대통령 사진을 내렸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대법원장이 환송 나가는 관행도 없앴습니다. 1989년에서 93년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지내신 분이 윤 전 고법원장에 부친되는 대법원장 윤관 대법원장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24시간 법원 일 말고는 다른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었다. 딱히 뭐라고 가르치시진 않으셨지만 옆에서 밥만 먹어도 주눅이 들어서 도저히 저분처럼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해외 연수를 갔는데 공부도 안 하는 애가 뭐하러 1년이나 해외에 나가 있나 빨리 귀국해라 해서 10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지 이러면서 퇴임 전 짐을 옮기면 직원들에게 누를 끼친다고 퇴임 당일날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옮기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야,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 35년 법관 생활을 마친 소감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 36년, 저 35년 법관 생활을 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직업인데 무탈하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법리 해석을 잘못했거나 판단이 부족했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들에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참 훌륭한 분입니다. 감동적인 이 한마디입니다. 네.
문영배가 좀 이 윤준 고등법원장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양반은 벌써 싹수가 노래요. 대통령에게 대통령 애원했잖아요. 3분간만 좀 제가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네. 안 됩니다. 재판 마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0년 판사로 임관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부장,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진보 성향의 이용훈 대법원장, 보수 성향의 양승태 대법원장을 모두 보필했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이용훈 대법원장도 모시고 보수 성향의 양승태 대법원장도 모두 보필하고, 김명수가 무슨 대법원장입니까? 일개 판사만도 못한 자가. 임성근 부장판사 에게 한 말을 말 안 했다고 그러고 또 뭐 서류까지 국회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전부 허위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 중일걸요. 재판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감옥 가는 문제 아닙니까? 대법원장도 잘못되면 감옥에 가야지요. 대통령도 이렇게 가짜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예외를 딱 판 가짜 체포영장으로 체포되는 나라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0년 현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대법관 최종 후보로 올랐으며 법원 내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쳐지길 바랍니다. 정당한 재판, 공정한 재판, 정치적으로 색깔이 없는 판결,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영배가 생각을 고쳐먹고 지금이라도 옳은 판단을 하기를 우리 법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는 끝까지 여론전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호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우리가 지킬 우리의 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인가를 우리는 응시를 해야 됩니다. 자, 구치소에 계신 우리 대통령 파이팅을 한번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입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